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여러분, 두목내 강영입니다. 정보처리 합격을 위한 첫 강의, 오리엔테이션 강의로 준비해봤습니다. 정보처리 자격증 하면 여러분 어느 자격증보다 최근 들어 변화무쌍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엔 꼭 합격하셔야 합니다. 필기실기 한 번에 합격하는 거 무엇보다도 중요한 2019년도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차 강조하지만 2019년도엔 꼭 필기 합격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2019년도에 우리가 합격을 이렇게 부르짖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이미 2019년도 1회, 2회, 3회 결심하셨죠? 응시하시기로. 자, 응시만 아니고 합격까지도 하셔야 되는데 2020년 때문에 2019년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 정보처리 기사 필기시험 개정 확정되었습니다. 자, 큐넷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고 두목내 사이트를 통해서도 개정 상황과 관련해서 확정 소식 전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필기라는 겁니다. 자, 이미 실기는 2017년도 1회부터 개정이 일어났고요. 2020년도에 정확하게 정보처리 기사 필기가 개정이 됩니다. 산업기사분들, 자, 산업기사 OT 맞습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의 경우는 개정 2020년도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2020년이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필기와 관련돼서 뿐만 아니라 실기의 개정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필기 개정은 대대적인 개정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매 3년마다 개정됐던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목 개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19년도에 1회, 2회, 3회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 때까지 2년이라는 응시기회가 있죠. 실기. 그렇죠? 유효하죠. 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2019년 응시하는 1회에 필기 합격, 1회에 실기 합격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요. 2회에 보시는 분들도 2회 필기 합격, 2회에 실기 합격하시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회도 마찬가지시겠죠. 자, 정말 내가 다른 일정 때문에 정보처리 실기까지 응시를 못하시더라도 필기는 꼭 1, 2, 3회 내에 합격하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자, 제가 보통은 필기 관련해서 기사, 산업기사 동시에 응시한다는 질문이 많이 들어올 때는 기사만 응시하셔도 충분합니다 라고 기사분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가능하시면 올해 필기 준비하시는 기사분들은 기사, 산업기사 모두 접수하셔서 시험 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자, 산업기사분들 2019년, 20년 문제없지만 2011년과 12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내가 정보처리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땐 2019년도에 꼭 필기 합격하셔야 됩니다. 자, 정말 간단하게는 살펴보겠습니다. 따로 개정과 관련해서는 내년이겠죠? 내년 OT 또는 2019년 중반 정도에 자,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 OT 하겠지만 여러분은 2019년 1회, 2회, 3회 보실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관심 갖진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꼭 2019년도에 나 필기 합격한다 다짐하는 의미에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자, 의도는 그렇습니다. 이미 실기에서는 반영된 NCS, 그렇죠? 국가 역량과 관련된 표준 반영한 자격증이 정보 처리에도 당연히 그쵸? 영향을 미쳤겠죠. 자, 전반적인 국가 기술 자격 개편 중에 정보 처리에 필기 이번에 변경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실기는 2017년 1회부터 이미 NCS 기반과 관련해서 변경, 과목 변경이 대대적으로 있었고요. 응시 자체가 필답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현행 여러분 5과목
필기는 객관식 사지선다형이고요.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 구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공학, 데이터 통신 이렇게 5과목 응시하셔서 합격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2020년 1회 시험부터는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해서 자, 필기 과목 전체적으로 과목명 변경하고 여러분 보셔도 알겠지만 데이터베이스라는 공통 말고는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실무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험이 개편되겠구나 아실 수 있죠. 자,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엔 2019년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2019년도에 나는 202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19년도에 큰 어려움 없이 시험이 출제가 될 것이니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된 이번 올해의 시험 1, 2, 3회를 꼭 합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접수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합격하실 수 있으세요. 자, 정부 처리는 1차, 2차 필기, 실기 2과목 그쵸? 그러니까 2번에 걸쳐서 여러분이 합격을 하셔야 정보처리 기사다, 정보처리 산업기사다라고 인정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1차, 2차 필기, 실기 자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실기 시험 자체가 작업형이 아니고 필답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장에 가셔서 지필평가 보시는 겁니다. 자, 필기 합격하셔야 되고요. 동시응시하는 게 아니고 합격하시고 한 달 후에 발표 나면 그때부터 또 준비하셔서 응시하시고 한 달 후에 발표납니다. 자, 빠르게 볼 수 있는 상시시험이 아니고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그쵸? 그래도 3개월에서 5개월까지 기다리고 합격의 결과를 맛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긴 시험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정보처리 필기와 관련해서는 실기가 개편된 2017년도부터 필기 문제에도 NCS 반영하겠다라는 새로운 신규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필기 아직까지는 2019년도까지는 문제 은행에서 50에서 많게는 70% 기출이 중심으로 출제 영역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 꼭 합격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필답형 실기는 작업형이 아닙니다. 객관식 아니고요. 주관식 단답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객관식이었는데 필답형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해내실 수 있고 난이도 그래도 아직까지 기출 개편된 초기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도 관연도 기출이 반영해서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기출문제 베이스상에서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시는 시험이 정보처리입니다. 자, 정보처리의 실효성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데요. 정보처리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고 열심히 해서 보람 있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화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따시면 결코 후회할 일 없는 자격증입니다. 자, 2019년도 합격 전략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 함께 세워야 되겠죠. 자, 저는 합격 응원 드립니다. 자, 충실한 강의와 그때그때 제공되는 기출 보건 문제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저는 합격 응원 드릴 거고요. 여러분은 자, 오늘부터 어떻게 합격했다, 합격할 것이다 라고 자신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긴 기간 나는 합격할 거야 라고 되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선 크게 2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정보처리 시험 응시할 계획이 있으시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필기시험 소개하고요. 어떻게 우리가 점수를 득점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부는 어느 정도, 포커스를 어느 정도, 최신 경향은 어떤지 합격 전략과 관련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기시험과 관련된 소개입니다. 자, 실기시험이 아니고요. 우리는 필기를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실 수 있고요. 자, 필기시험 소개에 들어갑니다. 자,
1년에 3번 시험 보는 정확한 시험 일정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시험 접수와 동시에 여러분이 시험 접수와 동시에 응시 자격에 대해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 과목 필기도 5, 실기도 5과목인데 필기의 5과목 간단하게 명칭이라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시험 시간과 관련된 간단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정보 처리 시험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조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스케줄러 펼치시고요. 아, 내가 언제 시험을 봐야 되겠구나. 그렇죠? 1회, 3회 2019년도에는 난이도, 뭐 요령 이런 거를 가지고 나는 1회에 볼 거야. 3회는 어렵겠지? 이렇게 먼저 사전에 겁을 먹거나 단언하지 말았으면 하는 한 해입니다. 자, 먼저 2019년도에는 정기시험입니다. 상설시험 없는 기사산업기사입니다. 자,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이고요. 여러분과 관련해서는 큐넷이라는 사이트명, 그죠? 으로 알고 계실 텐데 이미 공지가 났기 때문에 다른 연도보다 좀 일찍 났습니다. 1회, 2회, 3회 정기시험만 봅니다. 4회 시험은 정보 처리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접수도 중요하지만 나 이 자격증 언제까지는 있어야 된다라는 상황이 중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 1회 시험을 보시고 나면 필기 합격하고 실기 합격하고 나 자격증 받아볼 수 있는 5월 22일이 첫, 그죠? 정보 처리 2019년도 되시는 날이고요. 또는 8월 16일, 그죠? 11월 20일이 합격, 실기 합격, 최종 발표일인가 동시에 여러분이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목적과 관련해서 일정을 끝날자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8월에 이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 8월까지는. 그러면 2회 시험만 응시하지 마시고요. 1회부터 미리 준비하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죠? 네, 매달 있는 시험이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시험일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시험의 경우에는 1회와 3회일 경우엔 시험이 일요일 날 치러지고요. 2회와 4회는 토요일 날 시험일이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회 시험은 필기도 실기도 둘 다 일요일 날 여러분 응시하실 수 있고요. 2회는 일요일 아닙니다. 토요일입니다. 3회는 일요일입니다. 4회는 우리 시험이 없죠. 일정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필기, 오리엔테이션이니까 필기 날짜 확인해 볼까요? 자, 3월 첫 주 일요일이 우리 필기 시험일입니다. 필기 시험일과 동시에 합격일이죠. 자, 필기 시험은 여러분 시험 보시고 시험지 가지고 나오시고 그날 6시에 가다반, 뭐 정답에 가까운 가다반이죠. 발표가 납니다. 여러분이 직접 채점하실 수가 있고요. 자, 필기 시험일 매우 중요한 건 이때부터 실기 준비하시는 겁니다. 중간에 쉼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3월 3일 일요일 첫 시험이고요. 자, 2회 시험 4월 27일, 8월 4일 해서 2019년도 시험 일정은 2018년도 일정과 별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자, 시험 접수는 2월이 아닙니다. 이번 시험은 1월입니다. 그렇죠? 예. 자, 3월이니까 2월쯤 접수하면 되겠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접수 가능하시고요. 날짜 확인하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3월 29일부터이고요. 7월 5일부터입니다. 자, 2019년 스케줄 잘 확인하셔야 되는 중간 일정이 추석 일정이 다른 해보다 9월에 있다는 거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합격자 발표는 3월 3일 날 시험을 치르시고 14일 돼야 필기 합격.
자, 필기 합격한 이후에 2년 동안 실기 응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는 필기 합격하고 실기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한 회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일정 확인 무엇보다 중요하고 여러분 필기는 접수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합격하시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더라도 합격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 주차. 자, 3월 1일 쉬는 날, 2일 토요일, 3일 일요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정 잘 확인하시고 가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넉넉한 일정이 2019년도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정 확인하셨다면 시험 접수와 관련해서는 우선 그쵸? 여러분 회원가입하시고 어디에? www.q-net.kr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시고 그쵸? 사진 준비하셔서 접수하시는 겁니다. 자, 필기 접수하시는 과정 중에 대부분 학력 응시 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자격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요. 시험 접수 꼭 필기는 인터넷 접수만 합니다. 가까운 공단에 가셔도 필기 접수는 인터넷만 접수한다는 사실 꼭 알고 계세요. 그렇죠? 자, 필기 응시 하시면서 자격사항에 대한 확인하시면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 실기 때 자격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 없기 때문에 필기 때 응시하시기 접수하는 과정에 꼭 자격 서류 준비하시고요. 자격 확인 받으시고요. 필기 시험 잘 보셔서 한 번에 합격하는 시험이 특히나 필기입니다. 자, 필기를 한 번에 합격 안 하고 너무 길게 계획을 하시면 정말 지쳐서 개정이 된 이유는 뭐예요? 기출문제 없습니다. 당분간은. 그죠? 난이도 올라가겠죠? 네. 자, 당황스러운 시험이 아닌 2019년 시험 꼭 합격하시기 강조 드립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필기 합격 확인하시는 거예요. 문자가 옵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필기 합격한 이후부터 실기 준비하시고 실기 접수 계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실기 접수일과 관련해서는 며칠, 몇 달 이후가 아니고 합격한 그 주에 바로 실기 접수할 수 있는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필기 시작함과 동시에 실기까지 준비하실 수밖에 없는 시험이 정보처리 시험입니다. 자, 응시 자격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케이스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자, 그중에서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 가장 중요한 거는 기사, 산업기사 관련해서 정보 처리는 전공 제한이 없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국문학과를 나오셨던, 영문학과를 나오셨던, 컴퓨터과를 나오셨던 모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응시 자격과 관련해서는 학력이 기준이 되고 경력이 기준이 되는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학력 중심으로 간결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큐넷에 회원 가입을 하거나 큐넷을 통해서 명확한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학력 응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 정도 자격이 되면 다 여러분 치르실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응시 대상은 모든 대학의 모든 학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대학은 외국 학교 학력 응시도 여러분이 확인받으시면 응시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IT 전공자 관련 학과일 수도 있고요. 아니셔도 모두 응시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죠?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점 취득을 하셨어도 응시 가능하시고요. 외국 학력도 인정받는 학점 범위 내에서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2학년, 산업기사는 2학년, 그쵸? 예. 기사는 4학년 돼야 된다는 거고 4년제일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기사, 그쵸? 응시 가능할 자격이 되고요. 2년제, 3년제 마찬가지로 산업기사입니다. 자, 3년제 학생들 헷갈리실 수 있지만 3년제에서
4년제, 3년제에서 여러분이 학점 취득을 통해서 4년제 학점이 있으면 기사 응시 가능하십니다. 자, 중요한 건 자, 시기죠. 특히나 1회 응시하시는 분들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준비하십니다. 또는 산업기사일 경우에는 1학년 겨울방학부터 준비하셔서 2019년 3월에 시험 보실 수 있으십니다. 4학년이 맞추지 않았지만 4학년을 졸업하진 않았지만 또는 2학년을 졸업하진 않으셨지만 4학년 1학기 자 등록 이상이면입니다. 4학년 1학기를 등록하면 여러분이 개인적인 사정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4학년 1학기 등록이 확인되면 기사 응시하실 수 있고요. 실기 때 여러분이 4학년 1학기 진행 중이시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실기 자격이 됩니다. 자, 그래서 3학년 겨울에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1회 응시 취준생들이 많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학년 1학기 3월에 시험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기사. 자, 기사 필기를 붙어도 산업기사 필기와는 별도기 때문에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사, 산업기사 2번 모두 응시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100문제 중에서 저희가 제한 시간 내에 5과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100문제를 과목당 20문제 중에 60점 이상 맞도록 준비하셔야 된다는 상황이고요. 자, 기사 응시하시는 분들을 제가 산업기사 같이 보셔도 돼요 라고 했고, 자, 이 오리엔테이션, 기사만의 오리엔테이션이 아니고 산업기사분들 알고 계세요. 자, 정보처리 산업기사 취득하시고 자격 갖추시면 기사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자격증과 산업기사 자격증 여러분이 꼭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정말 차이 대우 납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 기사의 1, 2, 3, 4, 5과목 명칭 보도록 하는데요. 1과목 데이터베이스, DB라고 알고 있는 그 과목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자, 이 과목 전자계산기 구조. 좀 낯설죠? 너무 오래된 명칭 같죠? 자,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컴퓨터 구조와 기본적으로 논리, 회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이 과목 명칭이 전자계산기 구조고요. 자, 3과목은 운영체제. 이고요. 4과목은 소프트웨어. 아, 이거 IT 관련 자격증 맞구나. 확인할 수 있는 4과목 명칭. 자, 통신, 데이터 통신해서 5과목이고요. 자, 산업기사는 과목 명칭,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 구조, 운영체제까지 똑같고 동일하고 시스템 분석 설계. 소프트웨어 공학을 시스템 분석 설계, 그렇죠? 라고 명칭 좀 다르게 구별되는 과목이 있고요. 내용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통신은 통신인데 기사는 데이터 통신이고요. 산업 기사는 좀 통신적인 면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개론, 정보통신 시스템의 개론적인 요소에 대해서 평가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목 순서는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5과목 해서 산업기사 순서는 조금 바뀌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라는 거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평균. 5과목이 각각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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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나와 있는데 그거에 평균을 냈을 때 60점 이상만 맞으시면 됩니다. 자, 60점. 여러분 생각하시기 나름입니다. 60점, 40점이나 틀려도 됩니다. 60점 맞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주의하시라고 얘기를 드린 건 과목 과락이 있는 필기 시험이라는 거죠. 40점 이상 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5과목을 고르게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지 한 과목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한 과목당 8문제 이상 득점하실 수 있도록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라고 얘기 드릴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락 과목 필기시험엔 존재합니다. 실기에는 없어요. 자, 그런데 과락 과목과 관련해서 저는 전자계산기 구조, 데이터 통신, 당연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컴퓨터도 잘 모르는데요 라고 당황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고, 이 시험 너무 낯설다 또는 내 관련 전공이니까 쉽지 라고 익숙하신 분이 계실 텐데, 개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이 과목과 데이터 통신, 자, 산업기사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계산기 구조와 정보통신 개론. 시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자, 과목의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과목 과락이 발생을 합니다. 범위가 넓은데 우리가 20문제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전자계산기 구조나 통신에선 너무 국제적인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난이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회차는 통신 때문에 과락, 불합격 맞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회차에는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너무 어렵더라, 보지 못한 문제더라 라고 해서 너무 오래된 기출문제가 나오는 경우 불합격하시는, 과락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전체적인 시스템과 흐름을 알아서 40점 이상 정도는 맞을 수 있는 과목이 이 2과목이 아니시라면 다행인 거고요. 나는 IT 용어와 약어가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뭐 통신에서 나오는 부분, 그렇죠? 매우 민감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라는 과목이 2과목과 5과목입니다. 자, 필기. 여러분, 시험 준비 짧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필기를 잘 해놓으시면 실기까지 한 번에 합격하시는 게 수월합니다. 특히나 데이터베이스 실기 과목에서 출제 25점으로 배점 가지고 있는 효자 과목이고요. 25점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이라는 영역에도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구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통신. 처음엔 너무 어렵죠. 통신과 이 소프트웨어 공학 시스템 분석 설계에서 나오는 과목들의 용어들이 신기술 동향과 관련된 각종 통신 베이스의 기출 문제에서 실기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필기에서 익숙해지시라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운영체제 마찬가지고요. 전산 영어 부분이 이 두 부분에서 그렇죠? 예, 복합적으로 실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너무 부담되신다면 일단 난 필기 합격하고 실기 준비해야지 라고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과락이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한 그렇죠? 사실이니까 필기에서는 여러분 꼭 전자계산기 구조와 소프트웨어, 공학, 데이터 통신, 그러니까 통신 과목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나는 이 2과목과 관련해서는 40점만 넘지 목표를, 그렇죠? 예. 반 틀려도 되네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 시간 할당하셔서 학습 계획 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을 많이 틀려도 되겠네 이거보다도 데이터베이스 여러분 목표는 90점 맞도록 공부하셔야 돼요. 90점 이상. 하나, 두 개 틀린다. 자, 공부하면 점수 나옵니다. 90점 이상. 자, 이렇게 두 과목이 구조적으로 점수를 마련하지 않으면 평균 60점 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수강생 평균 정도 생각했을 때 필기 고득점 매우 많이 맞으십니다. 자, 70점 중반대에서 80
50점 중반등까지 여러분 점수 맞고 기분 좋게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 이 정보처리 시험 필기 시험이라는 상황이니까 꼭 2019년도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필기와 관련해서는 일단 시험 시간과 관련해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필기 시험 시간은 반드시 시험이 몇 시부터 시작합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입실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30분 전에 자리에 착석하시고 지시사항 따르시고 소지품 그렇죠? 정리하시고 준비하시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최근 공단에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입실 시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입시 후 시험 진행하기 전까지를 정말 철저하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긴장 많이 되실지도 모르지만 최근 들어서 이 입실 시간 정말 칼같이 지키고 입실 시간 이후에 입실 불가능합니다. 시험 시간 전인데요. 아닙니다. 입실 시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시간 중요한 게 아니고 입실 시간 9시까지. 그죠? 산업기사 오후 1시까지입니다. 그죠? 시험 시간은 이후 30분 이후부터 진행하지만 입실 시간이 중요하다. 자, 기사 보시면서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같은 시험장에서 응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 시험 보시고 식사하시고 같은 시험장에서 산업기사 응시하실 수 있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사는 오전, 산업기사는 오후에 시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응시 시간은 5과목이기 때문에 기사도 필기는 2시간 반. 실기든 차이가 있지만 산업기사도 둘 다 2시간 반. 5과목을 2시간 반 주어지고 시험이 진행되고요. 혹시라도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 중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취득하고 있으신 분들은 면제 과목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저희는 정보처리 기사산업기사이지만 전자계산기 구조 산업기사 기사 가지고 계신 분들 역시도 면제 과목이 있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나는 한 과목 면제 받아. 그러면 30분 먼저 퇴실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하지만 시험 시간은 반 진행을 해야 전체적으로 퇴실 가능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는 20분 만에 다 풀었는데요 해도 여러분 꼼꼼하게 이왕이면 고득점 맞고 합격하실 수 있도록 실수하지 말고 과락 없는지 주의하시고 퇴실하시면 되는 게 필기시험입니다. 자, 다시 시간은 절대 부족하지 않고요. 여러분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OMR 카드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하시는데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럼 이런 객관식 시험 나는 5과목 과락만 주의하면 수월하게 합격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강하시고 정리하셔서 가시면 합격하십니다. 필기입니다. 자, 합격 전략은요. 일단 과락 상황에 대해서 너무들 걱정 안 하시는데요. 의외로 과락 때문에 한 번 더 시험을 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합격 상황과 불합격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얘기를 드릴 거고요. 학습 전략이나 수강하시면서 그래도 저희가 실강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퇴근하시거나 밤에, 야간에 또는 주말에 혼자 인터넷 수강을 하시는 인강 강의이기 때문에 학습 기간이나 강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들으면 도움이 될까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관련된 합격 전략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보처리 필기시험 암기 아닙니다.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낯선 용어들, 영어 약어들이 너무 많이 5과목에서 고르게 출제가 되고 이 과목 용어인지 저 과목 용어인지 헷갈리십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시면 저절로 암기가 되겠죠. 당연히 익숙해지는 게 암기지 아직 우리가 실기시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해 바탕에 수강하시고 시험 전에 기출문제 꼼꼼히 보시는 게 전략이고요.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합격하겠다. 전략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합격 점수 평균 60점 이상이고요. 합격 상황과 불합격 상황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산업기사 동일하고요. 산업기사이신 분들은 시스템 분석 설계, 정보통신, 개론이니까 너무 기사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반대로 여러분 기사와 산업기사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내가 기사 꼼꼼히 준비하면 기출문제 확인하는 걸로 다 두 자격증 응시하는 게 어렵진 않겠구나.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은 산업기사일 경우엔 시스템 분석 설계 과목이고요. 과목 내용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데이터 통신은 동일합니다. 정보통신, 개론. 자, 100점, 100점, 100점. 각 과목이 모두 100점이어서 총점은 500점이에요. 평균은 100점 만점이죠. 이거는 배점이고요. 자, 각 과목 20문제다라고 하시면 한 문제의 점수는 몇 점? 5점입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의 점수 5점일 때, 자, 데이터베이스 여러분 처음엔 낯설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이해 중심으로 여러분이 충분히 나 이 과목 공부 잘했다라는 느낌과 시험장에 가셔서도 첫 과목이고 득점하실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고득점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꼭 고득점 받아야 실기까지 수월하게 합격하십니다. 한 문제 틀렸네요. 자, 그럼 여기는 4문제 정도 틀렸네요. 그렇죠? 네. 자, 개인차가 있다라는 것보다 데이터베이스는 이 정도 맞으십니다. 자, 전자계산기 구조는 내가 관련된 전공이거나 기출문제를 많이 공부해서 80점 맞았네. 자, 그런데 대부분 50점 목표로 공부합시다. 40점 아니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맞고, 자, 운영체제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세 과목,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공학은 기출문제 3년치 공부하시면 여러분 한두 문제 빼고 맞히실 수 있는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틀리고 그렇죠? 네, 뭐 4문제 고득점이에요, 여러분. 자, 고득점 맞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 과목이 점수가 고득점인 상황에서 자, 데이터 통신 마찬가지로 자, 이 필기 시험 합격하실 때 당연히 여러분이 몇 점에 합격하는지 발표 당시에 과목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필기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60점만 넘으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5과목을 평균을 냈더니 89점이더라. 60점 이상이니까 합격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전자계산기 구조 50점에게 반 틀렸네. 반만 맞으면 됩니다. 자, 데이터 통신 반만 맞으면 됩니다. 평균 68점 합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때 나는 그냥 60점 조금 넘고 합격하신 거야 라고 준비하시는 분 계신데요. 그러면 조금 불안하고요. 그래도 필기 합격 점수를 70점대로 두시고 합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 과목과 열심히 하셔도 이렇게 50점 정도 맞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는 전자계산기 구조와 데이터 통신 과목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68점 합격 잘하신 겁니다. 매우 효율적이죠. 그렇죠? 근데 공부하시다 보면 80점 훌쩍 넘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이 얘기 해드리려고 합격과 불합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볼까요? 평균이 50점이에요. 당연히 불합격이죠. 왜냐? 60점보다 낮으니까.
60점 이상 맞아야 합격인데 60점보다 낮은 평균이 50점인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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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점. 자, 과락은 없습니다. 자, 과락은 40점인데 40점보다 높은데요? 과락 아니에요. 40점보다 높은데요? 그런데 평균을 봤더니 60점을 못 넘었어요. 그쵸? 예. 그래서 불합격이셔서 그 다음 회차 시험 다시 보셔야 돼요. 주의하시라는 거죠. 고르게 공부를 했는데 정말 고르게 과락만 아니고 이러면 불합격이에요. 자, 근데 이 상황이 제일 슬픈 상황입니다. 자, 평균은 우와 89점, 60점 넘으셔서 고득점 받으셨는데요. 근데 불합격입니다. 이해를 할 수 없으시겠지만 자, 전자계산기 구조 35점 어쩔 겁니까? 과락입니다. 40점보다 낮아서. 자, 더 정확하게 얘기 드립니다. 40점까지만 맞으셔도 됩니다. 근데 40점, 41점, 뭐 한 문제가 5점이기 때문에 35점 맞으시면 틀린다는 거예요. 자, 반만 맞으시면 됩니다. 자, 문제 개수로 따지자면 앞에서 봤듯이 8문제만 맞으시면 합격하실 수 있는데, 그쵸? 안타깝게, 자, 떨어지시면 속상하다라는 불합격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 과락도 난 대비했는데 해서 불합격 상황 대비하시고, 자,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내가 시험 전 일주일 또는 3일 딱 됐을 때 나 5과목 중에서 약한 과목이 있습니다. 과락이 걱정되는 과목 집중하시면 과락 맞지 않으시고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 당연히 인강이라는 건 여러분 독학을 전제로 해서 정보처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죠? 독학이죠. 왜냐하면 실강을 통해서 개강하는 학원을 여러분이 그 시기에 적절하게 다니실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학원에서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각종 스터디를 하시던 공부를 하셔도 전제가 되는 건 독학이고요. 자, 독학을 좀 더 촘촘히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인강 수업을 들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인강 당연히 수월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강의 기본적으로 과목과 관련된 공부하시고, 자, 중요한 거는 최신 기출문제와 관련해서 패스태그 중심으로 언급되는 잘 준비된 해설 강의를 최신으로 여러분 확인하고 가시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고득점의 요령이에요. 합격의 요령이라기보다는 고득점 합격과 관련된 최신 기출 문제입니다. 왜냐면 짧은 시간, 그래도 이게 여러분 매우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수월하게 따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자격증 전공에서는 분명히 학점으로 인정된 3학점짜리 5과목 수강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 공부해서 합격한다라는 건 운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실력으로 합격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고득점. 일주일 내에 고득점 맞는 건 최신 기출 문제의 경향의 문제고요. 이해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이것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출 문제만 보고 합격했습니다. 이젠 안 됩니다. 과락 나옵니다. 기출 문제만 보면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운이 좋아서. 근데 기출문제만 보면 과락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과목별 학습 방법 먼저 수강하셔서 교재의 기본 이론 보시고요. 그쵸? 예. 핵심 이론 수업을 좀 수강을 빨리 하시더라도 배속을 높이시더라도 빠르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한 과목당 5강의 정도밖에 없고 여러분 빠르게 플레이하시면 그렇게 많이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기본 이론적인 내용 들으시고요. 자, 중간에 객관식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다라는 확인 문제 정도가 있습니다. 과목별로 약 100개 정도가
섹션별로 구별되어 있고요. 한 600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해는 되는데 문제에 약해 그러면 반복 학습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자, 중요한 거는 최신 기출 문제. 그죠? 워낙 시험 범위가 넓은데 출제를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건 출제위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마다. 최신 출제위원이 출제한 문제를 보고 가셔야 그래도 익숙한 문제 표현, 그쵸? 으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최신 기출 문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핵심 이론 매우 중요하고요. 자, 핵심 기출문제는 자출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최신 기출문제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기출문제도 이거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요. 최신 기출문제를 보는 게 최신 경향이고 여러분이 2019년도에 수월하게 공부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넉넉하게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차근히 공부하세요. 그래야 실기 합격까지 바로 갑니다. 그런데 내가 좀 일정이 빠듯하다 그러면 이론 보시고 바로 최신 기출 문제. 자, 최신 기출 문제만 보면 과락 나오니까 전자계산기 구조 같은 경우는 핵심 이론 강의 꼭 수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최신 기출 문제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최신 기출 문제 회차는 6회 이상 보시는 겁니다. 자, 당연히 최근 3년치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공학과 같은 과목 수강하시다 보면 최신 1년치, 2년치, 그쵸? 1년에 시험 3번 있으니까 6회 정도, 최근 2년만 보셔도 되는 과목 3과목이 있고요. 전자계산기 구조나 통신과 같은 경우는 이론 꼭 수강하시고 기출문제도 최근 3년에서 5년치를 보셔야 안심이다. 반복이 제일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여러분 전공 아니시니까요. 그리고 전공이신 분들도 과락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죠? 합격하는 게 어렵지는 않으시겠지만 전공이신 분들 과락 주의하시고 의외로 전자계산기 구조 과락은 전공이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 자, 회차는 최신 회차부터 봅니다. 자, 그냥 6회를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2000년도 기출문제를 보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어떻게요? 2018년도 3회, 2회, 1회. 자, 여러분 2019년 2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당연히 제가 2019년도 1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 업로드 해드리겠죠? 자, 그러면 거꾸로. 당연히 최신 문제 1회와 2회 정도는, 그쵸? 예. 그러니까 내가 응시하려는 바로 직전 회차 정도는 수강하시고요. 그쵸? 해설 강의를 수강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풀이를 답 확인하시면서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모든 전강의를 해설 강의 들으셔도 됩니다. 자, 준비해놨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최근 1년치는 수강을 하시고 그 다음 문제는 보시면 아하, 내가 할 수 있겠다. 저 기억이 난다. 아, 이 정도 점수 만들어낼 수 있겠다. 자신감 있으실 거예요. 그죠? 예. 자, 또는 풀이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해설 강의 활용하시는 거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론 공부 꼭 하시고 어떻게요? 기출문제 꼭 확인 최신으로 하시라는 거 얘기 드립니다. 자, NCS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필기시험입니다. 2019년도에도 NCS 반영됩니다. 자, 이게 언제부터 필기에도 영향을 미쳤냐면요. 2017년도 1회 실기시험이 개편되면서 필기시험 문제의 최신 문제가 기출문제가 아닌 최신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가 각 과목에 2~3문제씩 매회 추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2017년도 이후부터요.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자, NCS는 역량 강화 시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에 충실한 시험. 기본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응용 문제, 고난이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신 기출 문제 보시면 의외로 아주 기본적인 정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옛날 기출 문제 보시는 거 의미 없습니다. 5년도
2005년, 2007년 기출문제 의미 없어요. 최신 기출문제 보시면 NCS 반영됐다라는 게 그런 의미. 자, 그리고 제가 필기 공부 열심히 하려는 거는 자, 1회 필기 문제에 언급한 내용들이 한두 문제 정도는 실기, 그 바로 다음 직전 회차의 실기 문제의 단답형 문제로 출제가 되는 상호간 필기 실기가 연계된 시험으로 변화하고 있는 게 변화무쌍 정보 처리 시험이라는 거. 그래서 필기시험 급하게 준비하시면 어쩔 수 없죠. 요령 있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필기 잘하셔야 실기까지 한 번에 합격하십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 자, 하지만 기출문제 베이스라는 거고요. 자, 기사 걱정 없습니다. 산업기사분들이 기사 난이도가 좀 올라가서 산업기사분들이 조금 공부 학습량을 늘리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사는 난이도 조정한 거라기보다는 새로운 문제가 들어왔네? 라고 특히나 통신과 관련된 부분에서 느끼실 부분이 있고요. 산업기사는 전반적으로 문제 표현이나 난이도가 기사급으로 올라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강의실에 들어가시면 이론 강의와 기출문제, 그렇죠? 과목별로 되어 있는 거 꼭 확인하시고 자, 최신 기출문제도 최신을 보시되 과목별로 보셔야 됩니다. 자, 강의실 들어가면 데이터베이스 이론 부분이 나오고요. 그렇죠? 최신 기출문제 역으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자, 또는 최신 기출문제 강의실에 가도 2012년 기출문제까지 한 문제도 빠짐없이 기출 해설 강의는 있습니다. 자, 근데 기출문제는 중요한 건 최신부터. 더 중요한 건 데이터베이스 학습하시고 데이터베이스 기출문제 바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운영체제 공부학원, 운영체제 기출문제 3년치 모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 공부하고 나 최신 기출 나중에 봐야지 약간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출제의 최신 난이도를 확인하시는 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 깊이 있게 전공 시험 보는 거 아니죠? 전공 졸업 시험 보는 거 아니죠? 네, 공무원 시험 보는 거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에 이 시험의 문제 객관식의 단답형 문제일지 길게 표현되는 설명형 문제일지 보기 수준을 보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건 과목별 최신 기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연차로 보지 마시고요. 과목별로 보시는 거. 자, 중요한 건 최근 3년치. 그렇죠? 네. 자, 필기와 실기는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실기 공부할 때보다 필기 공부는 조금 더 단기간에 여러분이 압축적으로 기출문제 베이스에 나오는 이론 부분을 공부하시는 거죠. 자, 실기에서 전공 개념으로 깊이 있게 수강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문제에서 최신 문제에서 표현되는 문제 수준의 컨셉 내용들, 태그 내용들을 공부하시는 걸 얘기를 드리고요. 실기는 정통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자, 중요한 건 우리는 2019년도에 필기, 실기 모두 합격하도록 마음 가져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합격 전략이죠. 자, 여러분 플레이 버튼이 합격 전략입니다. 다른 얘기 필요 없습니다. 수강하세요. 처음엔 너무 힘듭니다. 이 인강, 동영상 수강을 혼자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실기 때까지 길게 이렇게 독학 분위기 갖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플레이 하십시오. 그렇죠? 집중이 좀 이해가 한 50% 되더라도 반복해서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자격증은 자격증스럽게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기출문제만이 아니고 자격증에서 평가하고 싶은 요소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그리고 그 이외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실무 능력과 관련해서 수준까지 요하는 게 아닌 자격증인 거 명확하기 때문에 자격증은 자격증스럽게. 자, 최신 촬영분 강의 수강 한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너무 옛날 강의 수강하지 마세요. 자, 과목별로 목표 점수 정하세요. 난 전자계산기 50점 맞을 건데, 그쵸? 마음은 당연히 100점짜리 공부를 하지만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과목별 전략 다르다는 거. 기출 베이스에서 2년치 봐야 될 과목이 있고요. 5년치, 7년치 봐야 될 과목이 있다라는 거. 자, 중요한 건 처음에는 풀지 마세요.
이해를 기반으로 일단 용어에 익숙해지고요. 문제 출제의 방향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수준을 여러분 가늠하시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처음엔 하루에 2시간 이상씩은 천천히 배속 늘리지 말고 수강을 하세요. 그렇죠? 예. 첫 과목이라도 일단 정배속으로 수강을 하시면서 하루에 2시간씩 시작을 하시고요. 자, 그 이후에는 배속 조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자, 강의 목록에 플레이 타임 보시고 화들짝 놀라십니다. 하지만 1.5배속, 2배속까지 늘리셔서 자, 어느 정도 인강에 익숙해지실 때쯤은 빠르게 수강 마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완강하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이 꼼꼼히 하시면 하실수록 시험장에서 남들보다 기분 좋게 10분 먼저 나오실 수 있고요. 실기 때까지 자신 있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평균은 20일이에요. 그렇죠? 예. 자, 개인차 있습니다. 자, 2번 수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빠르게 열심히. 그죠? 예.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죠? 대충 해서 불안한 것보다는 확실하게 한 번에 합격하는 거 권해드립니다. 개인차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기 합격이 아니고 저희 필기 OT이지만 실기까지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이끄는 강의이기 때문에 실기 합격까지 나 합격할 거야 라고 목표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과락 과목 여러분 꼭 이론 수강 하시고 자,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필기, 실기 모두 그렇습니다. 자, 기출보건 강의 매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필기, 최신 기출 어느 사이트, 어느 강의보다도 가장 먼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실기 강의도 마찬가지로 자, 시험지 필기는 가지고 오실 수 있고요. 실기는 공개 안 합니다. 하지만 시험 수준으로 보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민이 됩니다. 독학이니까. 그럼 누구랑 고민을 나누실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잘 안 됩니다. 그쵸? 예, 너무 어렵습니다. 또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쵸? 예,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죠. 힘들죠. 자, 그럴 때 1:1 학습 가이드 밀착해 드릴 테니까 강의 실내의 학습 질문 게시판에 내용이든 지금 상황이든 확인받고 싶은 불안한 마음 공유할 수 있도록 질문 답변 게시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고민과 유사한 질문이나 상황을 그쵸? 예, 많이들 질문을 하시니까 활용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는 캠타시아로 찍은 화면 강의가 아니고요. 칠판, 지금 오리엔테이션 하는 칠판 강의로 진행을 해서 분필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좀 분필로 설명한 그 부분에서 놓친 게 있다 라고 하시면 질문 답변 게시판 하시면 피드백 해드리니까 어려우신 분 언제라도 그렇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번 시간도 되게 중요하죠. 정보 처리 첫 OT니까. 그렇죠? 그리고 과목별로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OT 강의, 최근 출제 경향 또는 집중 학습해야 될 챕터들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최근 기출만으로도 여러분 50점은 넘습니다. 우리는 60점 넘어야 되는 그 점수, 과락 해결하고 합격 점수 이상이면 고득점으로 합격하시기를 응원드리기 때문에 시험 응시 전까지 웬만하면 완강하시는 걸 목표로 수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5월 22일 또는 8월 16일, 11월 22일에 산업기사 자격증 받아보실 겁니다. 자, 여러분 2019년도엔 꼭 합격하셔야 되죠. 자, 2019년도엔 자, 1회, 2회, 3회 필기 평이할 겁니다. 우리 조금 더 쉽게 합격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신 있게, 다른 회차보다 더 자신 있게 실기 때까지 합격해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이도 조절이 있는 회가 아니기 때문에 꼭 도전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합격하는 그때까지 응원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십시오. 감사합니다.